안녕하세요. 원의 확률통계 버전 3 이원우입니다. 수능 기출문제 풀고 있죠. 3점 문제 중에 이산형 확률 분포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비교적 쉬우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물론 많이 공부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들은 너무 쉬워서 들을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물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조금 신경 쓰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문제는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2차 함수 y는 fx 그림과 같다. 이거 뭐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좀 엉성해요. fx 2차 함수인데 f0, f3 여기가 3이야. 여기 0이고 이게 0이라는 얘기야. 이 그래프로. 그러니까 1, 2, 뭐 여기 이렇게 1과 2 값이 있는 거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 M에 대해서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M에 대해서 FM이 0보다 큰 사건을 A라 하자. 뭐 쉽죠? 예? FM이 0보다 큰 사건을 A라고 해. 그러면 뭐 FM이 0보다 큰 경우를 사건 A라 하자. 한 개의 주사를 15번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사건 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X의 평균을 구하시오. X의 평균을 구하시오. X의 평균을 구하려는 건 뭐예요? 기대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와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FM이 0보다 큰 사건이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주사위가 예, 주사위 눈의 수, 눈의 수가 언제 1, 2, 1 경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우선 A가 일어나는 사건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그 확률 분포를 알아야 되겠는데 15번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말하자면 이항 분포로 취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려면 P가 필요하지. P는 뭐야? A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날 주사위의 누리수가 1 또는 2일 경우 뭡니까? 6개 중에서 2개. 그래서 3분의 1이죠. 그러면 X는 A가 일어나는 사건의 수 15번 던지는 중에서 X는 A가 일어날 확률. 응? 그래서 X는 이항 분포하는데 15번 던지는 거고 성공에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인 이항 분포한다가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사건의 수를 X라고 했기 때문에 X에 대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겁니다. 3분의 1로. 그리고 한 개의 주사를 15번 던지는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이항분포로 접근해서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건 X의 기대값은 15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5죠. 그죠? 조금 뭐 그래프가 나오거나 문제가 조금 그 생소하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는 결단코 아닙니다. 이 9번 문제 같은 이런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이 적혀 있는 구술이 1개, 1, 1개. 2가 적혀 있는 구술이 3개, 3이 적혀 있는 구술이 5개, 다 합해서 9개네. 들어있다. 주문에 들어있다. 이 주문에서 구술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구술 2개를 동시에 꺼낸다. 컨비네이션이죠. 구 컨비네이션 2. 2개의 구술에 적혀있는 수의 곱을 확률 변수 X라 하자. 곱을 두 수의 곱을 확률 변수 X라 하자.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라. 유사 문제. 자, 구술 2개를
두 개를 동시에 꺼낸다. 동시에 꺼내. 얼마야? 구 콤비네이션 2. 그죠? 네. 그런데 구슬 두 개의 구슬에 적혀져 있는 수의 곱이 x야. 그러면 x는 어떤 값을 가질까요? 네? 구슬 두 개를 꺼내. 여기서 1, 한 개밖에 없어. 1은. 그러니까 x는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6 아니면 9가 가능하죠. 1, 2 꺼냈을 때 2고 1, 3 꺼내면 3. 그 다음에 두 개 다 2를 꺼내면 4. 그 다음에 2, 3 꺼내면 6. 3, 3 두 개 다 3을 꺼내면 9. x가 갖는 값은 2, 3, 4, 5, 2, 3, 4, 6, 9 이렇게 5가지가 있어. 그러면 x가 2, 1 확률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9 콤비네이션 2에 1 콤비네이션 1. 1이 적혀있는 구슬 하나 중에 하나 뽑고 곱하기 3개 중에서 하나 뽑아. 2가 적혀져 있는 거. 3개 중에서 하나 뽑아. 이 경우야. 그래서 이 경우는 9 곱하기 8 나누기 2입니다. 분모는 7팩토리얼은 지워져서 그렇죠. 위는 당연히 3. 그래서 계산하면 36분의 3. 맞죠? 3일 확률. 9 콤비네이션 2에 3이 되려면 3을 꺼내야 되니까 1하고 3. 1은 쓰지 말죠. 5개 중에서 하나 뽑아야 돼. 그러면 5. 36분의 5. 4, 1 확률. 9 C2에 3개 중에서 2만 2개 뽑아야 돼. 그럴 확률. 36분의 3. 6일 확률. 2하고 3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9 콤비네이션 2에 3개 중에서 하나 뽑고 5개 중에서 하나 뽑아. 그러면 15. 36분의 15. x가 9, 1 확률을 5개 중에서 2개 뽑는 거죠. 9 C2. 그래서 이건 10, 36. 체크. 요것들 전부 다 합은 1이 돼야 됩니다. 3 더하기 5 더하기 3 11, 26, 36. 아, 맞았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x의 확률 분포를 알아야 뭐 기대값 같은 걸 구할 수 있다. 2, 3, 4, 6, 9. 36분의 3. 36분의 5. 36분의 3. 36분의 15. 36분의 10. 그러면 기대값은 평균을 구하라. 기대값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2 곱하기 36분의 3. 3 곱하기 36분의 5. 4 곱하기 36분의 3. 더하기 6 곱하기 36분의 15. 9 곱하기 36분의 10. 그래서 213입니다. 36. 3으로 나누면 71. 12분의 71.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항분포에 관련된 면입니다. 이항분포가 아니라 이런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 확률 변수가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우선 구해야 된다라는 거.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2번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이렇게 80p를 따르고 x가 20일 때 분산을 구하라. 이것도 뭐 아주 쉬운 거죠. x가 이항분포를 따르므로 80 곱하기 p. 그런데 이놈이 20이야. 그러면 p는 4분의 1. 그죠?
네, 분산은 80 곱하기 P 4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P 4분의 3 15. 그야말로 누워 떡 먹기. 이항분포만 조금 알면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는 물론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 12번 문제. 주머니에 111, 22, 3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6개의 공이 있는데 공이 있다. 이 주머니에서 힘으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차를 확률변수 x라 하자. 아까도 요 10번 문제에서도 우리 했죠. 두 수의 차이. 여기서 두 개를 꺼내는데 두 수의 차야. 차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그렇죠? x가 취하는 값은 뭐야? 0일 수 있고 똑같은 수 끊으면 0이죠. 1일 수 있고 또 2일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확률 구하면 돼. 그러면 여기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되니까 U 컨비네이션 2. U 컨비네이션 2는 15입니다. 그 계산은 뭐 간단하니까. 자, x가 0일 경우 0인 경우 이렇게 풀어도 돼요. 뭐예요? 3개 중에서 2개 뽑거나 또는 2개 중에서 2개 뽑는 경우지. 3 컨비네이션 2 더하기 2 컨비네이션 2 합하면 4. x가 0인 경우 했고요. x가 1인 경우 1, 2, 2, 3 뭐 이렇게 뽑으면 x가 1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 1에서 하나를 뽑고 그리고 2에서 하나 뽑아. 이거죠? 더하기 2에서 하나 뽑아. 그리고 3에서 하나 뽑아. 하나 중에서 하나 뽑는 거니까 1이니까 뭐 이거는 8가지. x가 2인 경우 1에서 하나 뽑고 3에서 하나 뽑아. 1 컨비네이션 1. 그러니까 이건 3. 네. 그러면 x의 확률 분포는 15분의 4. 1은 15분의 8. 2는 15분의 3. 아까 마찬가지로 이거 다 합하면 1이 반드시 돼야 돼요. 체크를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2x를 구하라. 2x 0 곱하기 15분의 4 1 곱하기 15분의 8 더하기 2 곱하기 15분의 3 그러면 15분의 14. 같은 거의 뭐 유사한 문제 반복하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네. 쉽죠? 네. 자, 다음 문제. 13번 문제. 하나만, 이것만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 점이 있고 점이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런 경우도, 어려운 문제로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3.5점 정도, 3.5점 정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뭐 가끔 한번 해봐야죠. 당연히. 대개 점피는 원점에서 시작을 해. 점피가 있다. 한 개의 주사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점피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3 이상이면 점피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 이런 짓을, 행위, 이런 시행을 15번 반복하여 이동된 점피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여기서 이제 이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직선과 이 점과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기대값 x를 구하라. 네. 풀어보죠. 주사위 우선을 던지는데 2 이하 이면 x축을 플러스 3으로 이동시키고 3 이상이면 이거 2 이하는 뭐야? 3분의 1이죠. 그리고 이거는 3분의 2고 그건 써먹어야 될 것 같아. x축 플러스 3 y축 3 이상이면 y축을 플러스 1 이동시킨다. 15번 시행을 하는데 15번 반복하는데 이동된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 여러분들 그 식은 알죠? 예? 점이 있어. 어떤 점 PQ라고 그래. 좌표를. 점의 좌표와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 직선 간의 거리. 뭐 이건 자관.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운 거 분의 이 좌표를 집어넣는 거야. ap 더하기 bq 더하기 c. 여기 이제 이 함수에 따라서 마이너스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거리니까 플러스여서 여기 절대값을 붙이죠. 그렇죠?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5점 문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주사위를 15번 던지는데 저 좌표가 어디로 가나? 15회. 근데 15회 중 2 이하가 나오는 횟수. 여기 사이의 거리가 x이기 때문에 횟수를 y라 하죠. 그러면 3 이상은 15-y야. 그죠? 15-y. 그러면 이 y는요. 이항분포를 해. 15번 던지는데 y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이하인 경우의 확률이 뭐예요? 3분의 1이죠. 요거 잡아냈습니까? 15번 던졌는데 이 이하가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하면 y는 이항분포하는데 p는 뭐가 되냐? 이 이하가 나올 확률이야. 그러니까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점 P는 15회 던진 이후 점 P가 어디로 가겠어요? 3y 그죠? 플러스로 3만큼 가니까 x축으로 y축은 1만큼 가니까 15 마이너스 y 요런 좌표로 간다고. 이후 좌표 상으로 간다. 상으로 이동. 15번 던지면 3y 15-y의 좌표로 이동한다 이거지. 그러면 요 점과 요 좌표와 점과 직선 3x 더하기 4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제 되는 거야. 그렇죠? x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제곱 4제곱 루트 쉬운 거 분의 절대값 3에 3y 더하기 4에 15-y 절대값 이거죠.
거리가 확률 변수 x니까 x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거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해. 요거는 뭐 분모는 이제 간단히 5가 나온 거고 9y 플러스 60 마이너스 4y가 되고 한 번 더 정리하면 5y 마이너스 플러스 60 나누기 5. 자, x가 이제 이렇게 변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기대값 x는 뭐야? 이거 그죠? 기대값 5y 플러스 60 나누기 5. 그러면 네? y 더하기 12 y 더하기 12도 정리가 되고 y에 대한 기대값 더하기 12가 돼. y에 대한 기대값은 5야. 응? 어디서? 여기서 15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5. 5 더하기 12. 네, 답은 17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야 되는 점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다. 뭐 지금 외울 수밖에 없어. 이 어느 점과 직선상의 직선상의 거리를 구하는 거 시간 좀 걸리면 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뭐 이거 외우십시오, 저거 외우십시오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예, 이해를 하고 몇 번 해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외워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주쇠를 던져서 점을 이동시키는 문제야. 다른 시행을 통해서 점을 이동시키는 것도 있고, 점 이동이 이것보다는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교적 조금 간단하게. 그렇지만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또 알고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는 두 가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3.5점 문제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뭐 이해를 했으면 또 이 정도 문제는 난 알고 있어. 그러면 예, 뭐 꽤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3점 문제 확실하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유형에 대해서 또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한 것도 우리 할 텐데 연속형이 아무래도 이산형보다는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